정액과 좀 추천, 세특들과 보고서 작성할 때 팁 같은 것들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무녀 특기사항에 좀 풍성하게 작성이 되려면 보고서를 좀 어떻게 좀 작성하는 게 좋을지 뭐 자신만의 좀 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에는 안녕하세요. 다빈치 입시연구소 최태영 소장. 영음조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일반고와 특목고를 좀 세세하게 비교 분석해봤는데, 자, 오늘은 이제 영음조교님과 함께 현역대 정치외교학과 준비하셨잖아요. 네. 정치외교학과 사실 이제 문과 친구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 영음조교님과 함께 정액과 좀 추천, 세특들과 보고서 작성할 때 팁 같은 것들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치외교학과 이제 입학하면 국제정치, 정치사상 이런 것들 좀 많이 배우잖아요. 본인이 종합전형을 정치외교 쪽에 맞춰서 준비하시면서 어떤 역량들을 조금 발휘하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에서도 외교를 제 진로의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진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을 좀 이제 활용을 해서 제가 리더로서 이끄는 걸 좋아한다는 거를 최대한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러한 성격을 활용해서 제가 어떤 활동들을 이뤄냈는지도 같이 어필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변동하고 그렇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세계에서는 엄청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를 바르게 캐치를 하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는 탐구에 대한 호기심 같은 거를 좀 생기부에서 많이 드러내면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모든 활동이 다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지금 또 이제 가자 지구의 전쟁이 네. 터지니까 또 모든 애들이 또 중동 전쟁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활동이. 맞아요. 이런 활동들을 누구나 다 하는 활동이지만 본인만의 활동으로 좀 녹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사 문제를 짚으려면 주제가 거의 다른 친구들과도 일관되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융합을 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그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좀 탐구를 할 때 그냥 그 전쟁의 개요와 뭐 전개 상황, 그렇게 된 이유, 내용 이런 거는 모두가 다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학년 때 디지털이라든지 사이버 이런 미디어 매체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많이 개입을 하고 스페이스 X에서 뭔가 지원을 계속 해주겠다라는 식의 기사들을 정말 많이 띄웠었어요. 그래서 이거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면 좋겠다. 그러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1세기에 터진 만큼 그냥 옛날처럼 오로지 무기로 가지는 총력전이 아니라 그쵸. 이제는 사이버로 뭔가 더 공격을 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상 보면은 되게 막 포로로 잡혀가는 민간인들 아니면 많이 황폐화된 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주면은 그냥 얘가 우크라이나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다른 분야와 융합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줄 알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 정치 외교와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음조교님도 생기부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성균관대 종합으로 일반고에서 뚫으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사회과학 계열을 뚫으셨는데 어떤 활동들 중에 요 활동은 세특에 작성된 이후에 보니까 너무너무 임팩트가 있었다, 너무너무 잘 작성이 되었다, 그리고 면접을 갔을 때 교수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셨다, 이런 활동이 있으면 조금 추천해 주십시오. 네, 저희 학교 활동 중에 체인지 메이커라는 활동이 있었는데요. 제 주변의 일상에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변화를 제시를 해보고 그걸 실행에 옮겨보는 활동을 학교에서 제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하면 그냥 학교 교내에서 급식에 대해서 뭐 학생들이 문제점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오로지 뭐 선생님과 제자의 소통 방식 이런 식으로 교내에서만 한정될 수도 있던 일을 저는 좀 크게 키워나가보자는 생각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을 친구와 함께 조사를 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저는 이 활동이 세특에도 참 도움이 되지만 제가 직접 찾아보면서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게,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이 아직 과학 기술을 완전하게 억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있는 아, 상황은 그쵸. 지금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제가 이 활동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탐구에 관련한 제 느낀 점을 쓸 때 과학기술에서 해시 함수를 사용하면은 딥페이크 영상을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법이 막 강화되지 않더라도 그 기술로 이미 한번 걸을 수 있는 수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발전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라는 소감문을 썼었는데 이게 면접관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융합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또 저는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서 이제 면접을 봤었기 때문에 융합인재형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의 지식을 요구하는 전형이어서 또 이런 법률뿐만이 아니라 법률과 관련된 디지털 혹은 과학기술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탐구를 했다는 게 굉장히 면접관분들께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영음조교님의 이제 뭐 세특이라든지 자소서 봤는데 뭐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것도 같이 좀 탐구를 해보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빅데이터 이용해가지고 그죠? 네. 데이터 분석도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또 탐구한 것도 있고 문과생이지만 굉장히 수가도 뛰어난 융합형 인재로 세분야 특기사항이 정말 잘 적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런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는 활동한 게 많은데 선생님이 이렇게밖에 안 써주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세분야 특기사항에 좀 풍성하게 작성이 되려면 보고서를 좀 어떻게 좀 작성하는 게 좋을지 뭐 자신만의 좀 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에는 자신의 느낀 점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이 탐구하고자 한 내용의 동기 그리고 그 탐구한 내용의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자신의 생각과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느낀 점을 상세하게 적어주셔야지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얘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구나 이걸 완벽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고전 읽기 과목에서 1920년대 미국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을 읽고 나서 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워스트 보고서를 쓴다면 저는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미국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책의 내용에서는 이런 식으로 당대 미국의 사회를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가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랍니다. 에서 끝나면 이제 머스트가 되는 거고. 근데 뭐 다 쓰지 않나요 이거? 맞아요. 위대한 개츠비는 뭐 그래서 국제학부 쪽 친구들은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색을 가져가려면 저는 좀 현대 사회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현대 사회와 관련지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낼 수 있는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당대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또 현재 사회도 정말 그 물질이라는 그쵸. 가치관에 너무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개츠비가 당대 미국 사회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를 어떻게 다시 탐색을 해볼 수가 있으며 물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정신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내가 꼭 정치 외교뿐만이 아니라 정말 삶을 살아가는 방향에서도 내가 배운 점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기술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정회나 국제학부 쪽은 사실 이제 사회를 좀 넓게 바라보는 이제 시각, 통찰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서 탐구해 나가는 세분야 특기사항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하나의 주제를 좀 더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주제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수행평가로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글쓰기의 주제로는 보통 동아시아에서 배우는 내용이 일본의 근대화 아니면은 홍콩의 우산혁명. 사실 주제는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자신이 어떻게 그 주제에서의 특이점을 집어낼 수 있고 또 그 특이점을 집어냄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분야와 얼마나 융합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남북 통일을 얘기하면 북한에 있는 자원과 남한에 있는 기술이 합쳐져서 정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옆 나라와 주변 나라들의 경계를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뻔하게 쓰기보다는 너무 한정돼 있어요. 단점을 보자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일 관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국의 시기 질투와 경계와 혹은 미국의 입장의 변화와
이런 거는 자신은 넓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수많은 생기부를 봐온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거 하네 너무 이렇게 똑같아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일의 긍정적인 결과로 좀 다른 걸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던 게 아시안 하이웨이. 통일이 되었을 때 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철로를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이게 통일의 근거와 혹은 긍정적인 결과가 된다면 다른 더 넓은 유럽이라는 국가로서도 내가 되게 다양하게 탐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거를 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세특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작성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음 조교님께서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외교학과 사실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음 조교님도 잘 이제 작성이 되었는데 많이 물어보는 게 임원 활동을 꼭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원 활동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많으니까 뭐 조별 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리더십 어떻게 좀 발휘해서 세 분의 특기 사항에 좀 녹여 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임원 활동을 한다고 해서 꼭 다 메리트가 되는 건 아니고 임원 활동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본 친구들은 아마 임원으로서 뭔가 특별한 다른 일을 더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반장했는데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뭐 과목 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부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다른 활동들에서의 리더십을 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동아리에서 부장을 맡았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1학년에 아예 학교를 안 가고 2학년 때 이제 막 학교를 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에서 본 친구들이 거의 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 이름 좀 얘기해볼까? 이러면은 이름 한 바퀴 돌고 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다음 시간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러 외부 강사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또 선생님께서는 너희의 단합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우.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찰나에 선생님께서 원래 계획을 하셨던 미디어 리터러시 이전에 좀 저희끼리 관련된 분야 아니면 진로로 탐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희 미디어 리터러시 이후로 미루고 일단 오늘은 저희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끼리 뭐 이름을 공유하고 그런 서로의 이름이나 얼굴을 외울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한다든지 전혀 관련 없는 게임이어도 어떻게든 제가 분위기를 풀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름을 다 들어보고 너 몇 반이지? 너 몇 반이지? 하면서 막 외워봐라, 맞춰봐라 이러면서 틀리면은 제가 옆에서 기억 못하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도움도 주고 그랬던 내용이 자소서에도 들어갔고 그렇게 친구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행동 특성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자기네 리더십을 보여줄 때는 교과적인 걸 완전히 제외하고 오로지 나의 인성,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으며 또 그런 이끄는 리더십이 부담스럽지 않게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모든 대학들이 사실은 뭐 문과생이라고 하더라도 수학까지 강한 융합형 인재를 좀 선호하고 이과생이라고 하더라도 국어, 영어까지도 맞습니다. 인문학적 소양도 갖춘 이과생들을 선호하잖아요. 영음 조교님도 융합형 인재로 드러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본인은 어떤 주제들을 통해서 융합형 인재를 좀 두드러지게 보이려고 노력하셨는지 예시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실제 참가했던 대회에서 활동을 했던 보고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보고서의 일단 취지를 지역사회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잡았고 주제로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디지털과의 융합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디지털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뭐 데이터 아니면 미디어나 이런 수많은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과라고 해서 나는 글만 쓰면 돼 이런 생각보다는 다양한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내 분야와 접목시킬 수 있고 이 기술과 접목을 한다면 내가 실제 원하는 분야에서 아직 이뤄내지 못한 그런 연구나 뭔가 활동들을 더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탐구를 지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지역 근처에 있는 벽화마을에서 실제로 우리가 방탈출을 만약에 한다면 보통 실내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런 방탈출은 AR 기기를 직접 착용을 하고 야외에서 벽화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방탈출을 한번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적으로 기술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제작이 어렵지만 저희가 구상이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요즘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게임의 형태로 만들어서 뭔가 주변 도시를 알려준다든지 벽화 마을의 이동을 통해서 뭔가 인천이라는 지역에서의 특성을 잘 활용하기도 하고 또 그 게임을 완벽히 수행을 해내면 지역 화폐를 제공함으로써 주변에서 놀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저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기와의 내 분야의 융합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의 융합된 주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영음 조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고서를 저는 수두룩 냈는데 한 줄밖에 안 써주셨어요. 막 그러는데 영음 조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활동의 내용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서 본인이 새롭게 또 알게 된 사실 또는 배우고 느낀 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더 탐구해 보고 싶은 주제까지 좀 결과로 적으시면 선생님들도 동기와 이제 결과를 위주로 좀 세분의 특기사항을 작성을 해주시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음 조교님께서 정치외교학과 국제학부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고충이 내가 알아야 될 시사가 너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고등학교 때 정말 밥 먹으면서도 뉴스를 봤고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가서 한 손에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한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시사는 없는지 아니면 이 시사를 탐구에도 활용해서 좋으니까 제가 탐구 주제로 활용할 좋은 시사는 없는지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탐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좀 귀찮고 복잡하거나 아니면 너무 깊은 내용일지라도 내가 정말 인생에서 저는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해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업 이외에도 자신에게 좋은 경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탐구를 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외교는 주제가 좀 다양하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와, 나 너무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세특에 적히는 거는 뭔가 나는 더 깊은 탐구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한일 문화 교류를 탐구를 해봤고 뭐 중국의 문화 공정이라든지 이거를 다 나열을 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본인도 나는 내가 많은 활동을 했으니까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세특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자기가 한 활동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거나 내가 생각해도 이건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없는 탐구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실제로 작성한 보고서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 들어간 거는 한두 개가 끝이거든요. 그게 마음이 아플진 모르겠지만 제가 한두 개를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으며 내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지금 배운 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게 앞으로 내가 외교관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내가 외교관이 된다면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인지를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영음 조교님 굉장히 좋은 내신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내신이 나오는 친구들은 또 뭐 어마무시하게 하죠. 근데 친구들이 이제 그 생기부 가지고 오면 많은 활동을 하는데 글자 수 제한이 있잖아요. 각 과목별 한 500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밀어 넣다 보니까 땡땡땡이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함, 뭐 땡땡땡이라는 주제를 탐구를 진행하면서 무엇을 알게 돼 나열식으로밖에 작성이 안 되는데 본인이 드러내고 싶은 역량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활동을 넣어서 쳐낼 건 쳐내고 살릴 건 살려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탐구를 했는지 좀 매우 구체적으로 활동 내용을 좀 작성을 하는 게 좋은 세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세특이라고 하면은 내 진로에 무조건 맞춰야 할 것 같다는 강박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좀 제발 버려주세요. 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떻게든 연관을 지으려고 막 역사를 들춰보고 수학의 역사와 그래서 그 수학자가 한 뭔가 정치적인 발언을 끌고 와서 나는 정치 외교에 엄청나게 집중한 학생이다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게 잘 연결이 된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어거지로
이은 거는 입사관들 눈에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학 2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통 미분을 배우잖아요. 미분 적분을 배우는데 이거는 제가 연관을 짓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럼 그냥 내가 얼마나 깊은 탐구의 역량을 그쵸. 보여줬는지가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과목에서 탐구를 하고 그래도 경제와는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와 관련을 지으면서 뭐 내가 새로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탐구를 진행해 나갔고 너무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는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넘어가기보다는 나는 그냥 경제도 이렇게 이참에 좀 알아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잡지식을 많이 알아놓으면 이게 면접에서도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정치 외교의 세특을 다 맞추겠다라는 강박보다는 내가 맞출 수 있는 건 맞추되 또 자유롭게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많이 탐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거지로 너무 맞추다 보니까 생명공학 쓰는 친구들은 다 똑같잖아. 뭐 신소재 쪽도 다 똑같고 너무 똑같은 이제 주제로 탐구를 매 학기 진행하는 친구들을 보는데 그 교과의 학문 자체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거 그 자체가 좋은 세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분야를 좀 탐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외교학과 국제학부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영음 조교님과 함께 추천 세특과 보고서 작성 요령 그리고 세분야 특기사항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영음 조교님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